자, 가미기비탕 처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미기비탕은 상당히 임상에 다빈도되는 처방이에요. 보통 이제 기비탕 하면은 불면증만 생각하시는데요. 불면증도 쓰겠죠. 더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이 불면증에도 쓰지만, 우리가 여러 목표가 있지만, 앞에 건 다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감비 노후에 쓴다, 얼굴부터 쓴다. 이 증상만 보고는 이걸 쓰기 어렵습니다. 방역 표현에. 일단은 기비탕을 알아야죠. 가미기비탕을 쓰려면 크라시아 기비탕이 없어요. 그럼 저는 상비하고 기비탕도 다려놓습니다. 하는 것들. 워낙 다빈도된 처방이라. 그것도 치료 쉬운데, 자, 기비탕을 이해하시려면 기비탕은 사군자탕 계통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군자탕 또는 거원전. 거원전은 보중탕의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비탕은 기여이완, 아까 에너지가 부족할 때 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의민한테 쓴다는 얘기겠죠. 기비탕은 사군자탕부터 시작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혈안신제가 들어있고 강심제 원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원지가 약간 혈액을 추동하는 작용이 있는데 좋아합니다, 성질이. 그래서 양인한테는 잘 안 맞습니다. 이 양경양이네. 근데 원지가 들어가 있던 핵심 약이기도 해요, 기비탕은. 이게 이제 목향이 들어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비탕이고, 거기에 해열제인 치자시오가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군자탕이나 아까 우리가 보중이탕은 심박출량이 좀 저하되거나 이럴 때 쓰는 강심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계피라든가 부자라든가 이런 것들 대표적인 강심제들이거든요. 인삼도 그렇고. 그러니까 심폐력이 좀 떨어졌을 때 쓰는 약들이, 한방에서 쓰는 약들이 혈액순환 개선제들인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고, 거기다 혈관이나 혈관주에 영양을 공급하는 당기나 용안류, 산조인 같은 약이 들어있고, 여기 산조인이 들어가 있어 너무 불면증에만 치우쳐서 하시는데, 임상은 불면증보다 혈액순환 개선제가 더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저약 개선이요. 그래서 막히고 이완된 혈관을 풀어주는 원지가 들어있고요. 거기에 너무 이게 기비탕이 약간 조열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상열감이 있거나 할 때 이걸 좀 완화하는 약들. 그래서 이게 치자시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비탕이라는 약은 보기안신이 있는 약이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까 이런 혈액 파트에서 심장에 해당되는 기비탕이 가장 기초 처방인데, 말초 혈관이 너무 심폐력이 약해져서 말초까지 혈액이 잘 못 갔을 때 그것을 개선해 주는 약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초순환 개선제라고 이해하시면 기비탕의 확장력이 확 넓어집니다. 이거 불면증 치료제라고 하면은 불면증 환자가 의외로 안 와요. 양약 먹지. 그게 속효성이 있으니까. 그럼 기비탕을 잘 쓸 일이 없어요, 의외의 한의사분. 근데 말초순환 장애제로 쓰는 놈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손저리거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대표적인 약입니다, 이 약은. 왜냐하면 긴장과 이걸 계속 반복하면 기능이 저하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체가 이완되면서 혈액순환도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때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기비탕은 원래 몸이 약간 좀 찬 체질에 몸이 좀 이런 분들이 신경을 좀 과도하게 써서 긴장이 되지 이러면 이 때문에 한방에서 그걸 기혈이 응체됐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혈색이 없고 약간 혈어성도 좀 있죠. 그래서 좀 음인 경향이 성격이 좀 과묵하고 차분한 음인 경향입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정신 노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육체 노동보다 이런 게 많이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사려가다라고 표현하죠. 이런 경우 연약하면서 이런 분들은 피부가 건조합니다. 피부가 건조한다는 거는 땀이 잘 안 난다는 얘기죠. 윤활유가 잘 안 난다. 무슨 얘기냐면 말초가 혈액이 말초 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조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음인 경향이 건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이런 데가 다 건조하다 그러고 혹시 양말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발이 터 있고 건조해져 있습니다. 주부습진도 잘 오고. 이럴 때 쓰는 약입니다. 기비탕을. 이 얘기, 전체적인 얘기 뭐예요? 심폐력이 떨어져서 말초순환 장애가 와서 오는 대반의 병리 상태에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비탕은 사고저탕의 기본방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 보기작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기혈증이 있는 사람한테 주로 쓰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양인한테 쓰면 어떻게 돼요? 사이드가 납니다. 불면증 치료자라 해서 감염기탕을 양인한테 줬다. 자면 더 안 올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런 걸 이제 약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음인 경향인데 이게 좀 더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음인도 상열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럼 그럴 때 해우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치자 뭐 우리가 목단피 뭐 이런 약들이 뭐 우리가 여기 뭐 기본적으로 이 약에는 치자 시오라든가 이런 약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양인 경향은 뭐 치자 목단피 이런 약들이 단치소요산 뭐 이런 계열이 양인 쪽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 음인 경향은 그렇게 상혈감이 심하거나 있을 때는 감미귀탕 이쪽 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양인과 음인의 큰 차이점인 거고 한약을 쓸 때는 보통 저희 약에는 향부자를 넣어줍니다. 보통 도시인들이 많아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운동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쓸 일이 많고요. 그래서 신경이 과다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 그런데 또는 항암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흔하게 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체열이 음인 경향, 심오하다고 하는 체력이 떨어지는 분들 안 맞는 분들은 조율한 사람입니다. 양인한테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압출력이 쥐어짜님이 약하다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혈관이 연약하고 맥도 무력하게 이렇게 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물론 대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맥으로만 넘어가기는 쉽지 않으실 수 있죠. 그래서 말초 혈액순환이 원하지 않다라는 기본 환자들이 있습니다. 긴장을 해서 그 환자는 어떻게 오냐면 손발이 저려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환자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암 환자들이 항암을 하면 수족저림증이 오죠. 그럴 때도 많이 씁니다.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 환자들. 일본에서는 자가감초탕, 우차신경 이 얘기만 하시는데 이런 경우일 때는 감액기비탕이나 기비탕이 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고요. 이런 사람이 연체질이 굉장히 불면이 있거나 상열 정충증에도 쓰고 또 암 환자 불면증에도 많이 사용되는 근거들이 잡혀 있는 약입니다. 보통 불면증과 우울증, 보통 불면증이 있으면 당연히 우울증이 따라오죠. 그리고 상온자탕 베이스 있는 약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기본 베이스. 이완되기 때문에 몸이 처지죠. 또 우울 경향 있는 불면증의 유형성이 다 있고요. 다 읽어보시고. 실제로 약방에서는 졸피뎀이라는 불면증 치료제를 쓰는데 우리가 실제로 감염기탕을 썼더니 입면장애나 들어가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숙면장애 이럴 때 다 피로감 이런 것들 다 유의성 있게 투여전보다 좋아진다라는 이런 보고를 이제 PDF에서 내려받으셔서 환자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빨리빨리 약을 먹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 유의한 저하가 있고요. 이런 근거들이 상당히 많다. 고령자 포함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암 환자들 불면증에도 심지어 좋더라. 기비탕은요. 기본적으로 사고자탕 계열 약은 면역력을 증가하는데 기비탕은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을 억제하거나 이때도 상당히 많이 유의성이 보고된 약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감기나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은 안전한 약이다. 이런 보고들이 있고요. 가미기비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미기비탕은 해울을 하면서 보기 강심, 보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사군자탕 베이스 또는 보존이탕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음인경에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가미기탕이 잘못하면 이게 이 안에 치자시오가 들어있다 해서 양인한테 쓸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이드가 날 수 있습니다. 조혈한 분들, 약간 좀 완화하는 약이지만 그래서 상률 정충 불면 수족저림인 한강증에도 쓰는데 보통 체열이 중, 그리고 음인경향에 심한 체력이 좀 떨어져 있겠죠. 이런 사람에 맞고 조혈하는 사람한테 맞지 않고요. 이런 사람이 평상시에 신경을 많이 쓰고 긴장하고 생각 많이 하고 충격받고 우울증이 오고 막 이런 또 갱년기가 오고 막 여러 가지 항암하고 이런 것들이 오고 암이 걸려서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오면 이 결합이 돼서 결국은 심장의 박축력이 긴장 이완을 계속 하면서 말초순환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초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또 상혈관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때 오는 표현들이 쓸 수 있는 처방입니다. 계지복용환 처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지복용환은 이제 계피복용, 목단피, 도인, 자격이 들어가 있는 처방인데요. 비교적 이제 일본에서는 체력이 있는 사람의 월경통, 또는 작은 건종이 많이 씁니다. 일본의 산부인과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처방은 제가 이제 저희 쪽에서는 뭐냐면 여기 일본에서는 체력의 중간 정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도인, 목단피, 작약, 그다음에 복령 계피는 아까 오령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냥 일부 그냥 순환을 지금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어혈을 없애는 약으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순환 파트에 제가 배속을 해놨습니다. 협소어혈인데 순환과 약간 염증이 순환도 안 되고 염증이 있는 환자들한테 주로 쓰는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비교적 건실한 보통 이제 이 약이 목단피나 작약이 약간 서늘한 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청혈제니까 뭐예요? 비교적 건실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양인 경향이죠. 이런 사람들이 혈열이 있을 때 이거 낮춰주는 그러면서 어혈이 있어서 혈관 장애가 있어서 여드름이 난다든가, 그죠? 변비가 있다든가,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에 보통 쓰는 거죠. 그래서 혈열이나 어혈이라는 어떤 병인이 어떤 양인 경향인 분들이 어혈이 있거나 그래서 헌행한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혈열을 겸한 순환장애로 어혈이 있거나 염증이 있는 그런 경우에 병리에 쓸 수 있고 보통은 여드름, 변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작약도 들어있고 도인도 들어있고 다 이제 변비약들이거든요. 윤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생리통 보통 이제 쓸 수 있고 저처럼 암을 치료하는 사람은 여성암에 많이 씁니다. 여성암에 그래서 난소암에 특히 유의성이 많이 보고돼 있고 작은 경부암 또는 작은 근종에는 일단 나오지만 많이 근거가 있고 또 육종암에도 자궁 육종암에도 근거가 지금 잡혀 있는 약이죠. 지금 혈액순환제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에도 유의성 보고돼 있고 월경통 그리고 폐경했을 때 갱년기 장애 또 작은 근종에 대한 근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일본의 산부인과 선생님이 많이 쓰는 약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쓰고 있고요. 월경곤란증, 그죠? 여성질환이나 순환기 장애 많이 쓰고 또 유선증에도 보통 많이 써서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 있고요. 무증후성 뇌경색에 대해서 유의성이 좀 보고돼 있고 월경곤란증에도 보고돼 있고 갱년기 장애에 대한 보고도 있고 그리고 악성질환 수술 후에 체력이 저하된 환자는 제외해서 어떠한 치료했는데 암 환자한테도 대단히 많이 씁니다. 계지복용환은 그래서 그런 것들 왜 그러냐?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순환 장애가 있으면 저산소증이 오면 암은 커집니다. 전이하고 암은 저산소증과의 싸움이거든요. 염증을 완화하고 면역을 증가하고 저산소증을 완화해야 암은 억제가 되는 겁니다. 이 핵심적인 것들인데 그래서 계지복용환은 염증을 완화합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NF-카파비라는 염증을 물질을 완화하면서 순환을 시켜서 저산소증을 많이 해결해줘요. 그래서 암은 실제로 억제하는 보고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쓸 일이 많고 원래 처음에는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이 자궁근종의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근종 환자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혹이죠. 자궁의 혹이. 그래서 또 당연히 유방 환자들 아까 탐목식평에도 복용하면
뭐 이게 올까봐 걱정하잖아요. 그때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장은종에도 쓰고요. 자궁 육종암에도 씁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스킵하는 건요, 설명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저 이거 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달간 아주 힘들었습니다. 전 얼마나 설명하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ASO라고 하지폐쇄성 동맥경화, 버거시병, 대동맥증후, 하지폐쇄성 동맥경화라고 해서 간헐성 파행이 있고, 뭐 실제로 그런 검사기가 있죠. 그래서 맥박을 재고 위아래 맥박 비교해서 이런 걸 보는데, 폐쇄성 동맥경화 오면은 내혈관 질환이 오거나 심혈관 질환이 오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환자가 많습니다. 의외로 동맥경화, 우리가 흔히 수양매대장을 검사하면은 이게 지첨에서 맥파를 이용해서 나오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나왔을 때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약이 계지복용환이에요. 수양매대장을 검사를 하셔서 말초순환 장애 있는지 동맥경화가 있는지 체크하신단 말이에요. 보통 한방 의료보험 되잖아요. 그죠? 그때 그럼 무난하게 권하는 약이 뭐냐? 계지복용환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전체적으로 그런데 좋아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1번 63세 하지저림, 냉감, 간헐성 파행 40가세, 대저감, 고지혈증, 고혈압. 2번 73세, 그죠? 여성 환자, 변비, 하지정맥 혈증 있는, 어혈 점수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5번 환자, 여성 91세예요. 양쪽 다리가 저리고. 이런 환자 있단 말이에요. 자, 보통 이 냉감도 개선되고 저림도 개선되고 어혈 점수도 이 약을 먹으면 개선하는데, 실제로 그런가? 아까만 직내가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직내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런 이제 검사기가 있습니다. 네, 그 검사기로 이제 연구한 논문인데, 자, 백혈관 막혀 있고 혈수판 응시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는데, 계지복용을 한 달을 투여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환자들은 보면은 먹습니다. 하는 것들은 제가 이건 다 이제 강의 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또 2번 직내환 같은 경우도 투여 전에 이런 경우인데 일괄 투여 때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는 것들. 안 믿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요즘 좋아졌어요. 투여 전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자들 이거 보여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나오죠. 네, 투여를 했더니 어떻게 하니? 이게 이렇게. 직내 1의 경우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내 1에 비해서 훨씬 더 순환이 개선되죠. 그죠? 저는 이것만 보여주면 환자들이 바로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좋아지죠? 실제로. 그죠? 예, 보여주면 좋아합니다. 중내 우를 볼까요? 예, 이것도 역시 혈관 상태 상당히 안 좋아져 있는 환자입니다. 그죠? 네, 복용을 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죠? 혈관이 중내 투여 전에 상당히 응집돼 있죠? 그죠? 계지복용을 복용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지복용을 투여하면 혈액 유동성이 좋아집니다. 최소 1개월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1개월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드십니다. 대부분. 심한 분들은 한 번에 2봉씩도 먹이세요. 네, 그게 더 좋습니다. 하지정맥류에도 도움이 됩니다. 등내들이. 또 어혈스코드. 대부분이.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성에게 더 유의성이 있어요. 예, 남성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럼 왜 그럴까? 예, 여성 호르몬의 영향과 표현들이 일단 있고, 정맥류 중증도를 유의하게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증례에서 보면은 피부 관리나 여성만 유의한 상승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혈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더라. 고차를 보면은 항체 호르몬의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럼 호르몬 의존성 유방암에 이걸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물어볼 텐데, 유방암한테 안전하게 쓸 수 있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호르몬 의존성 유방암에도 쓰는 약입니다. 일본의 유방암의 산부인과 공식지침에 들어가 있는 약입니다. 계지복용환은. 그래서 쓸 수 있습니다. 미수선장. 그러니까 쓸 일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한의원에서. 그래서 염자 타박상에도 당뇨산뿐만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고, TA 환자들한테도 흔하게 쓸 수 있는 약이고요.
생리불순 환자들 그런 경우도 이제 쓸 수 있고, 뭐 변비통 다양하게 일본엔 증례들이 많고요. 중풍후유증 거의 한의원의 환자들은 말초순환장애 다 걸려요. 근데 괴지복용을 의외로 많이 못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괴지복용한 흡수 어혈입니다. 순환장애 한의원에서 다빈도할 수 있는 처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드름, 변비, 생리통 이럴 때도 이제 증상에는 쓰지만 말초순환 장애 개선제로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인 경향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음인 경향이 말초순환 장애면은 기비탕, 가미기비탕 계열이거나 이쪽으로 더 맞을 수 있고, 헌행한 사람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혈열이나 어혈이 있어서 그래서 오는 어떤 순환 장애, 어혈 이럴 때 염증 상태에 쓸 수 있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각감초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각감초탕은 간단합니다. 작약과 감초로 되어 있는 약입니다. 우리 클래식 약은 작약하고 감초가 등분입니다. 이제 1대1로 등분되어 있는데, 오늘 근육통에 쓰는데, 가장 기초 처방입니다. 사실 자각감초탕은 가장 기초 처방인데, 어째 쓰느냐? 우리 뭐, 옛날에는 뭐, 이런 설명을 이렇게 이제 좀 어렵게 해 놓으셨는데, 작약이 군약입니다. 원래, 그래서 백작이 4돈입니다. 그리고 감초가 2돈. 그래서 백작이 16g, 감초가 8g. 상당히 고단위로 들어가죠. 형체 긴장에 쓰는 약입니다. 형체 긴장에 쓰는 약이고, 장약이 어떤 처방이 들어갔다면 근육의 긴장을 좀 완화하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감초는 근육의 긴장을 급격한 열의 울체를 좀 막아주는 처방입니다. 한방에서는 소염제, 둘 다 소염제입니다. 염증을 없애주는 약들이고, 그래서 보통 여러 개 쓰지만 기본적으로 각계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근육의 급격한 수축에 의해서 근육통, 복통, 쥐날 때 가장 기초적으로 많이 쓰는 약이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성장통.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도 쓰고 또 무릎 아플 때 이제 성인한테도 우리가 뭐 슬게데트 증후군에도 쓸 수 있는 약들입니다. 점퍼스니라든가 많이 쓸 수 있는 약들인데 복통에도 쓰고요. 또 이 약은 변비에도 쓰고 설사에도 쓸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럴 수 있고요. 주기적으로 뭐 쥐날 때 보통 이 약은 약간 마른 체질에 더 맞습니다. 마른 체질. 그래서 아이들한테 쓸 일도 있고, 그죠? 소화력이 약간 떨어지죠. 자율감초탕이 어떤 그 소화기 보약에 자율감초탕이 들어간 게 되게 많습니다. 인삼, 양형탕에도 자율감초탕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이 결핍되거나 노쇠하거나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근육의 피로물질도 쉽게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수척한 사람이거나 약간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쥐가 잘 난다 그러죠.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분들 전체적으로 이 약은 약간 마른 사람에도 더 맞습니다. 비슷한 사람들. 그래서 병의 상태는 근육이 긴장되거나 과다하게 축제해서 경련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 그래서 쥐가 나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복통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처방이고요. 그래서 보통 뭐 여러 가지 복통에 또 과민성 장주근에도 쓸 수 있고 강변변에 의한 근경련 또 여러 가지 월경 곤란증 그런 근거들이 쭉 있고요. 자, 보통 이제 복통 환자들 보통 많이 씁니다. 뭐 많이 쓰고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한번 보시고 강경변에 수반한 비복권 경련에도 도움이 되고요. 월경 곤란증에 아까 이제 가미소유산하고 같이 교대로 쓰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증례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당기자액산하고 자율감초탕이 당기자액산에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자율감초탕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도움이 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자율감초탕 우리가 이제 근골계 통증에 처방 하나만 갖고 그러니까 상비약으로 하나만 갖고 뭘 권해주실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제가 근골계 강의를 하면 자율감초탕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침만 맞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침 맞은 환자 자율감초탕 주면 더 빨리 좋아져요. 근육 이완제입니다. 근육통일 때 쓸 수 있고, 그죠? 그냥 무난한 약이죠. 네, 그때 쓰는 약이고요.
만성 통증, 급성 통증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의원에서 다빈도할 수 있는 약이죠. 소화기 통증, 복통을 주되게 할 때, 또 입맛이 없을 때도 씁니다. 자약감초탕 하는 것들은 그럴 때도 쓸 수 있고, 또 교통사고 후유증, 통증일 때도 많이 활용해 볼 수 있는 약이고, 또 이 교통사고 후유증에는 아마 이런 자약감초대 이런 것들도 예외적으로 오래 쓸 수 있게끔 지금 아마 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쓸 수 있을 거고요. 여기 통증에도 쓰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겁니다. T 환자도 쓸 수 있고요. 제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암 환자를 보니까요, 탁솔, 보통 이제 파크리탁셀이라고 하는데 카보플라티 이런 것들을 보통 여성암에 많이 쓰는, 난소암에 보통 많이 쓰는 TC라고 해서 많이 쓰는 항암제인데, 이걸 쓰는 특징이 뭐냐면 이 파크리탁셀이나 카보플라티, 특히 파크리탁셀이나 항암제는 이 주목너머에서 추출한 이제 탁솔 계열의 항암이라 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근육통이 많이 오고 이상 감각이 옵니다. 저리다고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자약감초탕은 그 항암 첫날부터 줍니다. 일본 의사님들은 미리. 그러면은 이 약효가 빠르기 때문에 근육 이완하면서 빨리 근육통이 오는 비율을 마스 정도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난소암 환자에서 절제된 환자인데 1기 환자였는데 항암 수술하고 4일 전부터 이제 이걸 이제 항암을 하고부터 저려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 양약을 잘 안 들어요. 또 한방에는 좋은 약이 있죠. 그게 이제 자약감초탕입니다. 그래서 자약감초탕을 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약감초탕에 대한 근거 되게 많고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파크리탁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또 실제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항암에 자약감초를 썼을 때 훨씬 더 근육통이 빨리 좋아진다는 거고, 약간 이 환자가 좀 빨리 좋아지려고 우차신기한 약을 저는 이제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들 저한테 양방에 리디카캅시라는 양방에서 신경염에 쓰는 약인데 같이 쓰다가 이제 환자가 빨리 좋아지니까 의사님들 놀라는 거죠. 보통 그렇게 빨리 안 좋아지는데 이미 이분은 대학병원에서 이미 다 썼었거든요. 근데 안 들어서 온 환자인데. 그래서 결국은 회진 중에 의사님들이 저랑 같이 도는데 보통 아침 회진 때 이제 보통 의사 두 분하고 제가 같이 도는데 이게 뭐 좋아지니까 의사님들 입장에서는 야, 한약이 정말 빠르구나. 오늘부터 저 리디카 저희 쪽은 안 주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한약만 써보세요. 근데 이분은 이것만 놓고 다 좋아진 환자입니다. 그래서 입원만 하면은 이제 이것부터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속혈성이. 그래서 양방 원장님이 한약 정말 효과가 좋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효과를 보이면 환자도 신뢰가 오지만 의사님들이 신뢰가 와요. 왜냐하면 좋은 파트너인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환자 놓치지 않고 잘 관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자약감초탕에 이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체 긴장에 쓰는 기초 처방이고요. 쥐나거나 근육통, 복통 또는 저림에도 쓰는 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수족한 사람에 더 맞습니다. 약간 노인한테도 쓰고 비슷한자한테는 잘 안 맞습니다. 체질이나 체중 무관하고요. 영양결핍이거나 과로하거나 항암했을 때, 그래서 보통 근육이 긴장되는 과도하게 수축 경련이 돼서 오는 쥐날 때, 흔하게 이제 쥐날 때, 보통 이제 뭐 공보의 선생님들이나 뭐 시골에 개업하는 분들은 농사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쥐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무난하게 다 주는 약입니다. 그것만 처방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도 흔하게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쥐나는 걸 빨리 해결해 주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 쥐나는 게 그걸 먹어도 잘 안 해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근육에 영양분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의 자연물질 또는 포도당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쓰는 약이 소곤중탕입니다. 그래서 소곤중탕은 크라시에는 없죠. 게지가자약탕이 있죠. 게지가자약탕에 교회를 넣은 거를 나중에 하면 소곤중탕이라 하는데 다 같은 기통방입니다. 자, 게지가자약탕입니다. 게지가자약탕은 우리가 뭐 참고하시면 이 약의 핵심은 뭐냐면 자약감초입니다. 자약감초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약감초탕에 게지탕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게지탕을 앞에 두지 않았고요. 자약감초탕을 일부러 앞에 뒀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게지가 용골 모료탕도 약간 약성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용골 모료 때문에 게지탕의 약성보다 용골 모료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양경했습니다. 의외로. 근데 계지가자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계지탕은 일반적으로 음인 경향에, 소음인 경향에, 음인 경향에 에너지가 떨어져서 헌행할 때 쓰는 약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긴장됐을 때, 과긴장돼서 몸이 차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근육통이 있거나, 사실 계지탕은 감기약보다 근골격계 통증에 더 많이 씁니다. 오늘날에는. 근데 자꾸 감기약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계지탕은 몸이 찬 사람이 추위도 많이 타고 평상시에 여름에 선풍 에어컨도 세게 쉰 오풍증이죠. 말초순환 장애입니다.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 근육통이 있거나 변비통이 있을 때 쓰는 처방이에요. 그런데 자가감초탕은 근육 이완자입니다. 작약에 서늘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 처방이 계지탕하고 합방이 돼서 약간 약성이 바뀝니다. 이 약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견통, 복통 또는 쥐날 때, 원래 쥐날 때 자가감초탕 많이 쓰는데 약간 이거는 온열산이 좀 들어가 있는 계지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임상에서는 변비통이 많이 씁니다. 변비통. 실제로. 어깨 아픈 환자 되게 많이 올 겁니다. 한의원에. 또는 소화기 근육이 수축돼서 오는 성장기 어린이들, 또 아이들 배 아프다고 하는 환자들. 많죠? 계지가자탕은 배 아플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의, 즉 뭐예요? 조청을 넣으면 소곤육탕이에요. 소화기 보약이 가장 기초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계지가자탕을 주면서 조청이 있으면 조청을 같이 넣어서 주세요. 보약이 좋은 보약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배 아프고 성장통 있는 아이들한테는 좋은 약이죠. 그래서 소곤육탕 개통방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자가감초탕 거기다 계지탕을 넣으면 계지가자탕 지금 거기에 교의를 넣으면 소곤육탕 그죠? 교의를 빼고 쌍화탕이 들어가면 인삼양탕입니다. 이게 인삼양탕, 그 쌍화탕이나 십전대부탕, 보조육탕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인삼양탕. 이 같은 라인이에요. 그 인삼양탕 알려면은 당연히 자가감초탕 알아야 되고 소곤육탕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요. 계지가자탕은 과로하고 이럴 때 약간 소양인 경향이 더 맞습니다. 계지탕 아까 그 계지가 용물 모래탕도 약간 양경에 쓴다 그랬잖아요. 건실한 소음인 오히려 그렇게 더 맞고요. 그래서 요게 되게 좀 중요한 말입니다. 저희 학회 입장에서는. 만약 이 개념을 모르면 약간 소음인한테만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환자 쓰면 그런 환자는 계지탕을 쓰는 거예요. 소음인의 에너지 떨어지고 있는 사람은 계지탕을 쓰거나 계지가개탕을 쓰거나 또는 그보다 더 추위를 타면 계지가부자탕을 쓰거나 계지탕도 변방들이 많잖아요. 그죠? 계지탕에 부자를 넣거나 몸이 무거우면 창추를 넣어서 계지가 출부탕을 쓰거나 이쪽 라인으로 가는 거고 다 근골게 쓰는 처방들입니다. 근데 자격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양인한테 씁니다. 써보면 압니다. 써보면 예, 실제로 그래서 변비통 환자한테 쓸 일이 되게 많습니다. 약간 건실하고 목이 아프고 이렇게 하면 갈근을 넣어서 계지가개탕을 쓰고 한강증에 쓰죠. 네, 다 그런 계열입니다. 이 약은 이제 우리가 계지탕도 들어있고 자약감초도 들어있지만 약간 소화력이 좀 약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양인들이.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 약을 쓰면 작약이 군약이기 때문에 장운동 촉진제입니다. 그래서 설사하거나 묽은 변이 있으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헌행으로 근육이 긴장되고 수축됐다. 여기서 헌행을 너무 음인 경향의 헌행을 보지 말고 양인들도 날씨가 추워지거나 무리하고 하면은 아플 수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는 헌행으로 이해하시면 병인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 처방을 활용하기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견통이나 복통, 쥐나거나 또 식욕부진에도 쓸 수 있는 약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통 이제 일본에서는 과민성 장중후뇌 증례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복통이죠. 복통이라든가 이럴 때 쓰는 약들로 들어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소화기 이상이라든가 또 개복 수술하고 나서의 어떠한 여러 가지 증상들 그럴 때도 쓸 수 있는 약이고 이 케이스는 제 케이스인데요. 48세 여성 이제 간호조무사인데 교통사고를 났어요. 이 환자가. 그래서 주된 호소가 뭐냐면 좌측에 주두통이 있고 팔을 거의 못 써요. 봐서 6칠 정도로. 주먹 쥐기도 힘들고 냄비 들기도 힘들대요. 그리고 견갑통이 있어요. 양측에 목을 움직이면 더 아프고. 근데 교통사고 이후에 그렇다는 거예요. TA 환자죠. 그죠? 전형적인. 소화력이 약간 떨어진다 그래요.
체열은 약간 좀 떨어질다 그래요. 소음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약간 소음인 계열인데 게이탄 계열의 게이탄 계열을 한번 써봤어요. 소음인한테 쓰기도 합니다. 하는 것도 보통 양인한테도 쓰지만 그래서 이럴 때 썼는데 한 1.5배량으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주두통이나 견갑통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경우는 이제 소음인한테도 쓸 수 있긴 합니다. 하는 것들은 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케이스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표현했는데 양인한테도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1.5배량 썼더니 좋아서 주두통이 사라지고 견갑통이 없고 주로 이제 어깨 아프거나 오십견 환자한테도 되게 많이 씁니다. 오십견 환자들한테도 계지탕을 쓸 때도 있고 계제화단한테 쓸 때도 있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썼던 케이스입니다. 자, 계지가자액탕 설명을 드립니다. 견통, 복통, 쥐나거나 족번했을 때 약한 소형이나 약간 건실한 소음인한테 쓸 수 있습니다. 체격이 중 이상일 때, 뭐 비교적 소화력이 약한 사람, 아까 말한 설사나 묽은변이 있으면 세변이 있으면 잘 안 맞고요. 변이 묽어진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로나 창견이 와서 전체적으로 헌행으로 근육이 긴장되고 수축된 상태 또는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형체 긴장, 허약한 파트에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자, 의인탕을 하겠습니다. 자, 의인탕은 이제 의인이 군약인 약인데요. 보통 통증이나 부종이 동통 때문에 우리가 몸이 습이 정체돼도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인은 뭐 우리가 한방에서는 약간 거습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물개 처방들 뭐 보통 태음인 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희 학교는 꼭 태음인한테만 쓰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진정작용이 있고 또 관절염에 주로 일본에서는 많이 쓰는 약입니다. 의인탕은. 그래서 의인망, 어떤 처방에 마왕이 들어있다. 이 감기약일 수도 있지만 보통 마왕은 긴장을 풀어주는 또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마왕이 또 많이 씁니다. 보통 이제 통기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한방에서는 이 보면은 계피작의 감초가 들어있어요, 그죠? 처방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중농도 체질의 위장이 튼튼한 사람 이렇게 마왕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명예지장이라는 이제 일본에 나온 처방인데 아니 이건 이제 중국 처방인데 보통 수적 유주동통에 마비에 쓴다 했는데 이 처방은 마행감탕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행인이 빠진 건데 근계혈액 처방이죠. 그래서 의인, 마왕, 감초, 행인 이렇게 들어가 있는 처방이에요. 마왕탕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보통 이 마행감탕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상한음별 때 하셨던 경우가 많은데 고방하시는 선생님들이 보통 관절염에 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보통 이 처방은 의인을 쓸 정도로 좀 비습하고 그러니까 습이 많은 분이에요. 태음인 경향에 습이 많은데 건실해요. 마왕을 쓸 정도로. 건실한데 습이 많은 분입니다. 살도 좀 있고 습체로 인해서 이런 분들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특징이 관절통이 많아요. 그럴 때 약간 건실한 사람이 비습한 사람이 관절통, 몸이 무겁고 이럴 때 쓰는 처방이 쉽게 말하면 마왕행인 의인 감초탕이라는 마행감초탕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의인탕은 마행감탕이 들어있어요. 뭐 이제 처방의 기초가 좀 나오죠, 그죠? 네. 마개음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마개음도 상당히 다빈도 되는 감기약입니다. 마개음은 방한편 처방인데 당기마왕 계피 감초로 되어 있습니다. 마개음이 들어있고 여기도 진피가 들어있는데 이 처방에는 의인탕은 마개음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보통 혼합형 감기라 해서 근육이 아프고 기침하는 호흡기형 감기, 근육형 감기하고 기침하는 호흡기형 감기가 같이 이렇게 결합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종합감기약 이렇게 표현하고 저희 학회에서는 혼합감기라고 표현합니다. 호흡기의 증상도 나오고 근육통도 있고 이럴 때 혼합형 감기를 쓰는데 거꾸로 나면 이건 감기약도 들어있어요. 긴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긴장도 있다는 얘기죠. 또 백추리, 또 계지탕이 들어있어요. 지금 처방에. 그죠? 계지탕의 의미도 되는데. 근데 계지탕의 의미가 강한 게 아니고 마행감탕의 의미가 지금 강한 처방입니다. 이 처방은. 그래서 보통 비습하고 건실한 사람에 있는 어떤 그분들의 관절이 좀 약간
붓고 아픈 경우에 쓸 수 있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찬기운이 있거나 과로하거나 노화할 때 체질은 약간 태음인 경향, 비습한 분들이 있으니까 태음인 경향에 체력의 중 또는 중 이상인, 체력의 중 또는 중 이상인. 그래서 부족한 환자는 많은 사람입니다. 조혈한 사람. 열이 많고, 막 이런, 거습제인데 이게. 갖다 하나 체력이 없는 사람이 또 쓰면 어떻게 돼요? 같은 관절염이라도 그거는 약간 조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물탕 계열의 약을 쓰거나 약간 이제 쉽게 말하면 보혈을 하거나 보정하는 쪽으로 그쪽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뭐 팔물탕 계통방인, 독활기생탕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뭐 대방풍탕이나 이런 라인에 자연 계열에 들어갈 처방들이 관절염 약들이고 이 처방은 그런 게 아니고 붓는 거예요. 부어요. 비교적 건실한 사람이 붓고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전신이나 국수에 수분이 정체돼서 몸이 무겁고 아프다는 분들입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한의원에 침 맞으러. 그럴 때 아마 이제 크라시의 의인탕을 좀 써보시면 확률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에비던스는 퇴행성 관절염에 쓸 수 있죠. 근데 모든 퇴행성 관절염에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 아까 말했는데 팔물탕이나 십전대보탕 계통방인 자연결핍형이면 우리가 독활기생탕이라든가 이런 약들 쓰는 거고 뭐 대방부탕 아까 말씀드린 이런 처방, 삼기음 뭐 우리가 이런 처방들이 자연결핍형에 쓰는 거고 이 경우는 그게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을 하더라도 이 경우는 약간 습이 정체된 그런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도나 중등도의 퇴행성 관절염에 유의성이 높고 일본에서는 이 의인탕에 대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나라는 의인탕을 잘 안 쓰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관절염에 그래서 많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82세 여성인데 X산 그레이드 2에 이제 OA 즉 퇴행성 관절염에 표현해서 우리가 소염제, 외용제를 했는데 의인탕을 이제 복용했더니 생활을 통해 한 개선이 돼서 증상 있을 때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쓰고 전체적으로 통증이 경감돼서 의인탕만을 개선됐던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의인탕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체 긴장, 습체에 쓰는 처방입니다. 습체라는 개념을 딱 갖고 계셔야 이 처방을 쓸 수 있고요. 약간 실증에도 쓸 수 있는 처방들이죠. 마행감탕이라는 처방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관절통, 근육통, 몸이 무거울 때, 체열은 중, 좀 태음인 경향이 더 많죠. 비습한 사람들. 체격은 중 또는 중 이상, 체력은 중 또는 중 이상, 기여한 사람한테 잘 안 맞습니다. 그죠? 건실한, 비교적 건실할 때 쓰는 처방이기 때문에 찬기운이나 과로하거나 할 때 전체적으로 체액의 정체가 오는 거죠. 이런 갖다는 평상시 이 사람은 체액 정체가 올 수 있는 태음인 경향인 사람인데 태음이란 체질 자체가 약간 우리의 수분의 정체, 습체가 많이 올 수 있는 체질입니다. 체질 자체가. 근데 이런 거와 과로하고 하다 보니까 또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오면서 수분의 정체가 빨리 온 거죠. 그럴 때 오는 통증, 관절염, 근육통 이럴 때 쓸 수 있는 처방. 몸이 무겁고 날씨가 그럴 때 몸이 무겁다라든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처방이 의인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오게지탕을 하겠습니다. 예, 시오게지탕. 시오게지탕은 이 처방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시오탕하고 게지탕은 합방이라는 겁니다. 소시오탕하고 게지탕 합방이죠. 그래서 외감형 긴장, 보통 감기 오면은 긴장을 해서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인체는 노력을 합니다. 근육을 긴장시켜서 열을 내서 바이러스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발열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그 이름이 그냥 긴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통 소시오탕은 우리가 소시오탕은 약간 양인 경향에 아까 보통 해열제로도 많이 쓰는데 게지탕은 음인 경향에 해열제로 쓰고 약간 긴장, 혼행성 긴장에 쓰는 게 게지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두 개가 결합됐다는 얘기가 도대체 뭔가? 보통 이제 소시오탕에 헌혈제랑 게지탕이 합방됐다는 건 뭐냐면 소시오탕은 약간 양인 경향에 약간 좀 더 실증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처방인데 계집탕이 들어갔다는 건 좀 더 약할 때 쓴다는 얘기거든요. 연약할 때. 그렇죠? 그래서 소시오탕은 일반적으로 감기약으로 뭐 한혈왕래형 감기약에 쓴다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는 생각보다 감기약으로 잘 안 씁니다. 이 약이. 오히려 후세방에 쓸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감기약을 쓰려면 이게 시오계집탕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 그래서 몸살 감기, 신체통, 두통, 변비통이 있는 약간 소시오탕증이 있는데 몸살 감기가 온 거예요. 하는 것도 근육형 감기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약간의 태양증이 있고 열성 상태에 남아있는. 그래서 팁은 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겨울철에 감기가 이제 양인들도 오잖아요. 그죠? 양이 오는데 우리가 오한발열 있고 몸이 아픈 거예요. 근육통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소시오탕보다는 좀 더 허약한 그죠? 그래서 드물게는 이제 여러 가지 간염이나 담소증에 쓰는데 사실은 고방에서 쓰는 해열 진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방 쪽에서 쓰시는 후시방 입장에서 인산패독산이 약간 이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약간 양인 경향에 우리가 근육통이 있거나 열이 날 때 쓰는 게 인산패독산 또는 형방패독산 이쪽 라인인데 이거보다는 좀 더 약한 분들 인산패독산을 쓸 분보다 좀 더 약해 보이는데 뭔가 근육통이 있고 열이 나고 이런다는 분들 양인들이 있으면 그게 시오계집탕증입니다. 그래서 기온차 있거나 감염이 있거나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열은 중 또는 중이하 비교적 양인 경향이고요. 체경은 중 정도 체력은 중 또는 중이하에 이것도 헌행한 사람한테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긴장되어 우려되어 있는 그 베이스에 어떤 체열이 결핍돼서 긴장이 오는 거죠. 근육이나 피부의 근육이. 그래서 보통 신체통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근육통, 몸살 감기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몸살 감기에 오고 뭐 한혈왕래형 감기에 비해서 몸살 감기가 있다. 소시오탕은 몸살 감기까지 잘 안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처방이 시오계집탕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오계집탕은 뭐 반복적인 기도 감염의 유의성이 보고되어 있고 만성 이명에도 있고요. 이것들도 뭐 기도 감염에 뭐 우리 상기도 감염에 쓴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래서 반복적인 기도 감염에 쓴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화기 증상을 동반한 감기 초진인 경우에 감기 증상이 개선됐던 경우에 그런 경우 쭉 한번 읽어보시고 위험 유경에 대한 일본에서는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자, 시오계집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상 요점은 신체통, 몸살 감기였습니다. 두통, 변비통, 한혈왕래, 체열은 중 또는 중이하, 비교적 양인 경향에, 체격은 중정도, 체력은 중 또는 중이하. 헌행한 사람한테 잘 안 맞고 기온차, 간장 질환이 있거나 이럴 때 보통 감염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간을 비롯한 흉곽의 조직이 긴장되고 우려돼서 그 기능이 항진 바탕으로 체열이 결핍돼서 근육이나 피부에 수축 긴장이 일어난 상태에 쓸 수 있는 처방이 시오계집탕입니다.